네, 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검단 출장소 검단체육회 사무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충환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최승권입니다. 그럼 2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요즘 혹시 가지고 계시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 저 개인적인 취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취미는 이제 뭐 통기타 치고 집에서는 이제 다육이를 기르고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취미 활동.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돌아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무척 바쁜 한 해였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 검단 체육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정신없이 1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좀 바빴던 시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협의체나 기타 활동도 따로 있으실까요? 거의 이제 저는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 활동이나 뭐 그런 거 단체장을 해오면서 그 거의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문직이라는 직을 많이 맡고 있죠, 지금. 그리고 현재 체육회장이라는 건 하나뿐이고. 혹시 고문직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뭐 청소년 지도 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 농업 경영인의 그 사업, 농사꾼들 모임, 그리고 또 지방자치 시대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2001년도가 2000년도에 이루어졌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그런 거죠, 뭐 주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친지분들이나 혹은 친구 아니면 지인분들이 남아 계신가요?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활동했던 그런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 떠났고 이제 그나마 시골에서 지키고 있는 그 친구들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지금. 거의 다 나가서 사는 형태고. 그래도 남아 계신다면은 과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지금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뭐 하나하나 열고 하려면은 한이 없을 것 같고 또 뭐 거기다가 특별하게 추억거리라고는 농사일에 이제 찌들리다가 보니까 농사일을 해왔던 그런 그 일뿐이지 뭐 그런 것이 하나하나 다 추억에 남는 것이죠. 오늘 특별하게 뭐 추억에 남는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제 농사는 전혀 짓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 일부분 조금을 줘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1회차 면담 이후에 조사해온 이제 대곡동과 관련된 질문들과 그리고 지난 회차 면담에 대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저번 회차에 선생님께서 이제 대곡 1, 2 태정부락에 속해 계셨다고 하셨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대곡동의 부락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정부락이나 두밀두락이나. 그 뭐 대곡 그전에는 그 우리 검단이 법정 리가 있었어요. 8개 리. 그 중에 대곡 리가 지금 대곡동으로 변한 거죠. 네. 그래서 대곡동 안에서 벌어지는 거 뭐 사계부락일은 그래도 나름대로 알 수는 있죠.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으니까. 태정부락이 이제 태제라고 불렀다고. 그저 태정을 태제라고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돌아가는 식이라든지 뭐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그 제자가 그런 제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원래는 태정, 클태 우물정 그래서 태정인데 그럼 이제 두밀불학이나 황국불학 아니면 예. 설원불학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황곡불학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 아까 그 얘기 누가 이게 고인돌에 대한 그런 그 중요 무형문화재 그걸 무형문화재라고 그러나요? 그걸? 유형 그 문화재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두밀 같은 경우는 그 박씨 반남 박씨 그 종중의 그 옛날 선조서부터 모시던 그런 게 유명한 게 있고 그리고 설원불학에는 그 정시 집성촌이라 그쪽은 그런 정도죠.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거기서 세세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죠 이제. 그리고 또 대곡동에 이제 중요한 산으로 이제 가연산이 있는데요. 그 이곳을 부르는 다른 명칭으로 코끼리 머리와 같이 생겼다 해서 상두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 그 전에? 칙이 번성하다 해서 갈현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곡동 마을 주민분들이 부르는 어떤 다른 이름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글쎄, 이제 그거 가연 불학이 있고, 그건 이제 마전도구에 속해 있는 거, 맞아. 거의 검단에서 1번지가 있어요.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가연 불학에 그 가연산 바로 밑에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거기가 이제 검단에 이 아주 옛날에 면 소재지가 열애불학이라고 있고, 그쪽에 가 있다가 지금은 그런 그 면 소재지가 검단 사거리 쪽으로 이동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변화가 있었어요, 옛날서부터. 그리고 가연산에는 그 골짜구리가 있어, 이게 간약골이라 간약골. 속칭이 이제 쉽게 부르는 이름을, 가연불학을 간약골이라고 그랬지. 가연골을 쉽게 이제 가양골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에서부터 검단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이제 거북 모양의 돌이 네.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이곳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전설적인 얘기만 흘러나온 거라 저는 그 돌을 실제로 보긴 했는데 만약에 그 돌을 건드려서 뛰면은 열애불학에 큰 화근이 미친다. 이제 불이 나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못했는데 요 근래 와서 그 뭐 자꾸 개발바람 타면서 그 돌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전설은 전설일 뿐이지 없어졌는데도 멀쩡한 거 보면은 뭐 전설 아니에요. 실제 있었어요, 그 돌은.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계셨던 대곡동이 서쪽으로 가연산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두밀불학에는 그 500년이 된 은행나무가 네, 은행나무.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있어요. 가끔 글로 지나가다 보면 그 500년 말이 그 우리가 어릴 때도 500년이라고 그랬는데 500년은 다 됐겠죠 그러면? 혹시 이곳에서 도당제나 아니면 당제를 치르는 장면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못 봤지만 그 관리를 박씨 종중 인분이 그 나무 주인일 거예요, 그게. 원래. 네. 근데 이제 인천시 보호목이 된 거죠, 그게. 그리고 은행나무가 고목이다 보니까 은행도 무척 열렸는데 그 속에 뱀이 나오는 것까지도 봤거든. 옛날에, 어릴 때. 그 속에 이제 빈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뱀이 이제 나오는 거, 그런 것도 보고. 그 은행도 주소러 갔더랬고,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 면담 때 마을에서 이제 농악대가 유명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학별로 했는지 동별로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 별도의 모임이, 검단 자체 별도의 모임이, 소모임이 뭐 농악대 놀이를 한다는 그런 건 있어도 불학 자체적으로 그 농악대가 구성이 된 거는 우리 불학이 처음일 거예요.
그럼 주변 마을에서는 농악대를 하지는 않았나요? 관심이 있고 농악놀이를 하는 데는 있지만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거나 무슨 뭐 검단을 대표해서 나가거나 이제 그런 적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농악대는 각 부락마다 그 농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있거든요. 있기는 다. 뭐 옛날에는 이 농사가 시작될 때는 농악놀이를 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그랬고 또 추수할 때도 농악놀이를 하고 시작했고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떻게 됐어요? 인원수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한 15명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상로 돌리는 거 있잖아. 그것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뭐라 그러나 그 동그랗게 내가 손잡이에 뚱뚱 두둥이는 거 그거는 별도로다가 한 7, 8명이 같이 했었고 뭐 꽹가리 중에는 장쇠, 부쇠 그리고 그 밑에는 북 또 장구 또 징 그런 다양하게 악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농악대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다 수용해서 하시는 거였나요? 저도 이제 그거를 배우려고 저도 이제 그나마 애들이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렇지만 그거를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제 자꾸 후계 세대에다 그걸 좀 알려주고 그걸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좀.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배우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대거 이제 농사를 안 짓고 나가다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자꾸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거, 인원 구성이 안 돼서.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그 태정부락 말씀하실 때 그 지역을 나누는 이제 기준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같은 동네 안에서. 네, 맞습니다. 꼭 지명을 이제 그 산 모양이나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소규모 안에 이름을 붙여놔. 그게 뭐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이제 태정부락 같은 경우는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누고 또 그 뭐 청룡뿔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룡의 머리를 닮은 뭐 꼬랑지 모양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청룡뿔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려면 뭐 나무 속에서 3년, 물 속에서 3년, 굴 속에서 3년을 지나야 용으로 승천한다는 그 옛날에 그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 거기서도 한번 우리 동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라지골에서 이제 굴에서 3년, 나무 속에서 뭐 옛날 고목 있었는지 그 3년, 그리고 또 이 웅덩이 그 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3년. 그 실질적으로 나무는 찾지 못했지만 굴하고 이 웅덩이는 있었거든. 그런 게 전설 따라 삼천리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동네. 그 뭐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려면 굴 속에서 3년, 나무 속에서 3년, 물 속에서 3년을 지내야 용으로 승천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전 인터뷰 중에 농산물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 구월동 시장이나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으로 가셨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보면은 근처에 김포에 있는 북변 오일장 있잖아요. 거기도 있었을 텐데 멀리 다니시는 그거는 이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특히 이제 노인애들이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파는 거고 저희는 이제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차로다가 실어다가 이제 구월동이나 이제 가락동으로 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 가서 하루 종일 그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그 앉아가지고 조금 갖다 팔기도 그렇고. 그럼 당시에 차량을 예. 사용하신 건가요? 그럼 판매하실 때 선생님 혼자 이제 지으신 작물을 판매하신 건지 아니면 마을 분들과 같이?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인건비를 드리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를 드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사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시장으로 판매하고 이제 그럴 정도죠. 그리고 검단농협 최초의 벼다수학상 수상하셨을 때 언젠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88년도일 거예요. 88년도에 경기도 쌀 증산항을 했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검단농협이 아니고 네. 그거는 개인이 그런 그 전국 쌀 다수항을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기도 쌀 증산항을 했던 적이 있어요. 88년도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국 쌀 증산항을 할 건데 그 다음에 공교롭게 이제 공무원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었어요.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무슨 뭐 괜히 나와서 트집 잡고 뭐 이거 뭐 그런 거가 저는 맞지도 않아 가지고 좀 반항했다가 트집이 잡혔지 자꾸. 그래서 그냥 에라 그냥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걸 매립을 해서 공장을 지은 거지. 혹시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농촌 그 지도소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지만 네. 농촌 지도소장하고의 그 양반이 진흥청에서 계시다가 일로 내려왔는데 이 양반이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쫓겨날 형편이에요. 그러고 나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그거를 중재 역할을 했다가는 솔직히 지역에서는 배신하는 행위지. 그래서 그걸 거절을 하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공교롭게도 이제 그 미작기장을 했었어요. 진흥청. 미작기장 손에 다 전국 쌀 증산항이 다 탄생을 해. 그만큼 끝발이 있었던 양반인데 그 양반 말을 내가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이거 뭐 병이 가가지고 뭐 이게 좀 안 좋은데 이거 가지고 이 상태가 좀 안 된다. 자꾸 그 생각을 벌이다가 그럼 하지 마시오. 그러고 그냥 끝내버렸지. 그래서 전국 쌀 증산항은 못 되고 경기도 쌀 증산항만 됐던 거지. 그거 뭐 옛날 얘기인데 사실 그 양반도 헌이라고 한 건데 또 내불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벼다수학상 이제 수상 기준을 정할 때 그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1헥타라는 일을 알으려는 거는 이제 300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300평 안에 쌀을 몇 킬로나 생산을 하느냐. 그거를 기준 삼아서 이제 쌀 증산항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선생님은 얼마나 수확을 하셨는지? 제 기억으로는 일반 농가에서 한 3배출, 4배출이라는 것은 한 200평에 3가마, 4가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7가마를 생산을 했어요. 그 200평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전국 쌀 증산은 그거보다 더 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상하시기 위해 선생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서 무슨 뭐 쓰러질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일일이 고랑마다 줄을 세워. 줄을 띄워가지고 그냥 그물 모양 벼 포기 사이로 줄을 띄워가지고 그걸 우리 그 회원들이 많이 도와줬거든. 우리 회원들이라는 건 이제 그때 당시에 농민 후계자라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회원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많이 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비가 이제 바람이 그를 막기 위해서 이제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밑으로 뚝을 높이 쌓아가지고 물을 가둬. 그러니까 이상만 나오게 하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 그런 것까지도 엄청 힘들게 한 거죠. 그게. 물이 고여 있으면 쓰러지진 않거든. 그리고 이제 강풍이 지나가면 해풍이 지나가면 물을 빼버리고 바로. 그리고 또 바로 약을 줘야 되고.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상탈 때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준비하셨던 기간 정도니. 그거는 뭐 그 해마다 이제 다르니까 저는 그 도전했던 기간이 한 6년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사회치 활동에서 과제로다가 상도 탔었고 이제 벼다수학 과제로 그러다가 이제 그 증산항이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증산항을 수상하시게 되면은 어떤 보상 같은 게 있나요? 솔직히 보상이라는 건 없고 그 시간 강사를 이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시간 강사를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그 이제 진흥청에 그 새로운 농민 후계자들이 이제 교육차 오면 거기 가서 내가 그동안 그 성공 사례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 거죠. 뭐 시간 강사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한 2년인가 3년 정도는 했었죠, 그걸. 그리고 말씀하시던 중에 농민 후계자 모임이 있으셨다고 네. 하셨는데 이 모임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정축제자의 재산을 환수시켰던 게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예가 이제 김종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거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전두환 군부가 그 재산을 환수해다가 그거를 이제 이 농업 세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민 후계자라는 그 조직을 이제 농민 후계자를 탄생하게 만들어 준 거죠. 뭐 지금 와서는 안 좋지만 그때 당시는 그래도 상당히 그 농업에 관한 투자를 많이 정부에서 해준 거죠. 전두환 대통령 그 자신 말로는 안 좋지만 또 1차 면담 때 쌀농사뿐만 아니라 버섯 재배 예. 등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변천사에 대해서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우리 이제 그 적어도 이제 10대 중반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그 기화라는 그런 것도 없고 다 일일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그 뭐 쌀 농사하고 밭에 야채 농사 이제 그런 거가 채소 작물이 주를 이뤘지 특용 작물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흐르고 이 농사일도 기계화로 자꾸 변천되면서 조금씩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80년도에 들어서면서 기계화 단지가 됐고 또 그때서부터 또 뭐 특용 작물 뭐 하우스락도 지어가지고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그거를 재배를 하게 되고 그게 조금 발전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 특용 작물 중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섯 재배를 전국에서 최초로다가 이 균상 원형 회전식이라는 그 느타리 버섯 재배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7년간 재배를 하고 이제 그게 변천사예요, 지금 보면. 지금이야 이 농업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고 또 이 종류도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개발돼서 지금은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나도 이제 농사일을 논난 상태고. 그러면 그 재배 방식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그 실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거는 하기 전에 내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그런 것도 이제 특용 작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무턱대면했다가는 실패할 거거든요. 저도 교육을 꽤 다녔고 또 그래서 저는 또 서울농대 그 무슨 그 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걸 걸치고 해서 그거 거기를 나오면 학사농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줘요. 그래서 정부 지원도 해주고. 제가 이제 그게 일기인데 그 수원에 있는 농업생명대학 과학대학에 이제 거기를 다녔더랬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뭔가 자꾸 그 새로운 작물을 터득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지 쉽지는 않은 거죠. 그게. 그럼 학사농 과정 중에 수업 때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저는 과수반을 택해가지고 과수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수반에 대해서는 하질 못했어요. 주로 이제 그 제가 해왔던 거는 시설원에 또 뭐 그런 쪽이지. 근데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라 농업이랴 뭐 다. 혹시 마을에 농업 이외에 마을 분들이 하시던 업종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올 그 현재까지도 개발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주업이 농업 외에 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뭐 옛날 무허가 건물 같은 거를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세를 줘서 무슨 이 임대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에 수입 아니면 없어요. 또 시골에는. 그리고 주 사업이라는 건 농사일이지 아직까지도. 아까 구락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곡동에 지성묘라는 중요한 좀 문화재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릴 적에 마을에서 지성묘에 대해서 이제 들으신 적이 있거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그거는 실제 그 고인돌이 거기 존재하고 있고, 이제 거기는 황곡부락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이제 대곡 삼리죠. 옛날 말로는. 거기에 그 인천시 문화재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형태를 그대로 갖춰 있고. 근데 요 근래 와서 그걸 다시 복원시키느라 또 작업 중인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가연산 밑자라고 그러는 이 고인돌, 저는 그걸 자세히 못 봤는데 지나다니다가 뭐 바위가 조금 비면 아 이거 뭐 그냥 바위인가 보다 그랬었지, 아 그것이 고인돌이라 그렇게 판단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때인가 그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인하대에서 그 지질학에 대한 그 학술 조사를 하러 나왔대랬는데, 그때 당시 이 조사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방식, 북방식이 혼합돼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학술조사에 대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아마 조사를 해갔을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가고 나서는 들리는 얘기가 이 정도 되면은 유네스코의 기록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근데 그런 거에 그 지역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죠. 도시개발에 대한 열망이 아주 무척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의 방해 요소가 되거든.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되거든. 요즘은 잠잠하더라고요. 그 있기는 존재하고 있긴 있나 봐요. 이거. 그럼 마을에서 따로 지성묘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시에서 관리를 하죠. 그 두 군데가 이렇게 대형으로다가 고인돌 형태를 갖춰가지고 이 보호막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그 지금 현재 있어요. 두 군데. 그리고 조금 아까 그 인하대에서 나왔던 그 학술조사 했다는 거는 가연산 밑자락으로 아주 너무 넓게 지금 그 아마 방치가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옛날엔 거기서 그 바위가 나오면은 그거를 넓적넓적한 거를 쬐게 가지고 그 집에 그 구들로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그 집 칠 때. 그리고 농담 삼아락도 그때 그냥 다 깨부술 걸 그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그리고 대곡동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안동포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거기를 방괴라고 이제 이렇게 쬐까만 거 그런 거를 잡으러 일부러 그쪽으로 걸어서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메꿔가지고 육지가 돼버렸지. 안동포 그러면 그 포구 아니야, 그게. 선생님도 가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어릴 때, 이 국민학교 다닐 때일 거예요, 그. 엄마 쫓아서 이제 가서 이제 밭 잡으라 이제 도와드리고 그랬던 적이.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한 6-7번은 될 것 같은데. 가서 뭐 낚시나 수영 같은 것도 하시고 아, 그러시나요? 그런 거는 위험해서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다가 제가
중학교 땡 정도 돼가지고 그것이 다 아마 메꿔지고 다 했죠. 그쪽이. 저는 곧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엄마 쫓아서 갔던 기억은 나요. 가실 때는 도보로 다니셨어요? 걸어갔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시간? 거리가 직접 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가는 거리도 한 3, 4km 되죠. 그게 동네에서. 한 3, 4km? 1시간은 정도로 걸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안동포가 아무래도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어업이 중심적으로 좀 했다고 들었었어요. 선생님께서도 안동포에서 해산물 같은 걸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는 없고 난 순석이 이제 거기 가서 뭘 사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전에는 그 안동포 그쪽 이제 그 지금 속칭이 이제 그쪽을 서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검단에선 동편 서편 이렇게 나눠고 그게 그쪽이 이제 서편인데 그쪽에는 그 바닷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 분들은 그런 걸 많이 겪어봤겠지만 우리는 일부러 이제 게 잡으러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 쫓아서 갔던 기억만 나지 거기서 뭘 사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당시 포구의 모습도 기억하시나요? 기억은 안 돼요. 그냥 안동포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1차 면담 때 마을 이장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이때가 몇 년도쯤인지 기억하시나요? 96년도, 97, 98, 99. 그래서 4년 동안 했거든요. 96년도서부터. 이장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뭐 젊은 사람들도 거의 그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제가 공교롭게 이제 그 농업 경영인 인천광역시 연합회장을 했었어요. 95년도부터 인천으로 편입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동네에 관심도 있고 동네 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 좀 일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뽑아놨겠죠. 뭐 그때는. 이장하실 당시에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화자찬하는 건데 동네 마을회관을 제가 접대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 최기선 시장님이 계실 때 제가 97년도엔가 인천광시 연합회장을 관둔 해였었거든요. 그 이제 시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내가 이제 관두고 났는데 한번 집에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시면은 선물 보따리를 하나 갖고 내려오시죠 그랬어요. 그 이제 쉽게 이제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 회의가를 하나 줘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시골이다 보니까는 이 양반도 그 최기선 시장님 그 아버님이 우리 동네에서 방앗간을 하셨어 정미소 옛날에. 그리고 최기선 시장은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다닐 시절 그 데모에 한참 민주화 운동 그것 때문에 그 피 신으라 그 정미소에 숨어 계셨던 그것 내가 기억이 나거든. 이제 그런 그 인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관을 줘줬던 것도 있고 또 뭐 그런 게 제일 큰 사업이라고 봤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동사무소 짓듯이 줘줬으니까 거의 한 3억 들여서. 혹시 이장 보면서 가장 보람 있게 지낸 게 그거예요. 마을 회관을 줬던 거. 혹시 막 힘드셨던 기억은 없으세요? 예? 힘드셨던 기억은 없으세요? 힘드는 거는 그때 당시는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뭐 지금 그냥 뭐 마음의 여유라든지 뭐 몸의 그 뭐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는 자체가 힘들었던 거죠, 뭐 솔직히. 그리고 또 남보다 앞서서 이제 일을 하려면은 그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생활 자체가 그래요. 농민후계자라는 그 타이틀이 선도농가로서 앞장서서 일을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다음으로는 70년대 이후 도시개발로 인한 이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70년대 들어서면서 인천 시내에는 한창 도시개발도 일어나고 공장도 많이 들어서는 이제 변화를 겪었는데요. 당시 대곡리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기원화도 없고 인근 마을에 예를 들어서 마전동, 불로동 그쪽에는 그것도 70년대가 아니고 80년대 후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도시개발이 좀 조금 붐을 이루기 시작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고 그랬죠 그때는.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대곡동만 이제 도시개발이 안 된 상태예요. 검단에서 유일하게 대곡동만 안 됐다고 보면 아마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대곡동에 있는 공장들은 다 8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가요? 그러면 우리 동네만 해도 내가 그 아까 벼 다수학, 쌀 다수학 그 화학기계 메꿔가지고 공장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90년도에 진 거거든요. 처음으로 진 거예요, 허관에서. 동네에서는. 공장이 들어서도 80년대 말서부터 이제 그 옛날에 축사를 하던 그런 거를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공장으로 임대해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무허가요, 거의. 그럼 도시개발 외에 이제 구획 정리 같은 걸로도 약간 터전의 변화가 있지도 않았나요? 그거는 농지정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 이상하게 생긴 그 논이라 농사 짓기 엄청나게 망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둑판 뭐냐 이렇게 딱딱 농지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84년도인가 아마 그때 농지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게 변화라면 변화죠. 농업에 가난한 농사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둑판 모양 잘라놓는 게 농지 정리거든요. 그런 사업이 조금 발전됐을 뿐이지 그 외에 도시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농지 정리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그 기계화 단지가 생기고 다 그러는 거죠.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냥 이거는 울퉁불퉁하게 그냥 뭐 그 논두렁도 그냥 이상하게 동그랗게도 생기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거를 곧장 이제 잘라놓는 거죠. 그럼 농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모양 자체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내 땅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0평이다. 그러면 거기 이제 간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농로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가 한 10% 정도? 그렇게 쓸 거로 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때 어린 나이에도 내가 대의원을 했더래가지고 농지 정리 하는데. 그래서 직접 개입을 해봤더랬죠, 그때. 그럼 당시에 주민분들의 반응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나요? 그때 당시는 긍정적이고 그런 것보다 정부에서 뭘 한다 그러면 네. 그냥 밀어붙여서 해야지 우리 실질적으로 소유자들한테 뭘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그것은 잘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그때도 또 전두환 정권이죠, 아마 그 시작된 게. 하여튼 농업에 관한 한은 좀 신경을 많이 쓰긴 썼어요, 그때. 그럼 뭐 도로가 지어지거나 버스 운행 노선에 변화가 있거나 하진 않았나요? 버스라는 건 다니지도 못했고, 다만 그 이후에 마을 버스가 한데 이제 끌어들여서 그 사업을 하게 됐죠. 언제쯤일까요? 마을 버스가 들어온 지가 그것도 80년대 말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게 당시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그것도 이제 개인이 하다가 지금은 운영이 안 돼가지고 서구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버스까지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버스 기사도 이 구청에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운행이 되죠. 개인에서는 안 돼요. 운행이 되지를 않지.
지금처럼 버스 번호가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마을 버스로. 근데 지금은 5번인가 아마 그렇죠. 그게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그럼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대곡, 삼린, 황곡부락이 종점이고 또 이쪽 그 금곡동에 쇠골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곡동이 이제 종점 여기. 시간은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다니고. 거의. 학생들 뭐 출퇴근 그 때는 1시간에 한 대씩이고 그 사이는 2시간에 한 대씩. 한 대고 말고 할 것도 좀 한 대가 다니는 거니까. 농지정리나 도시개발,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서면서 농토가 막 수용되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었나요? 아직까지 그 농지 정리할 때만 땅 바둑판 모양 자르고 도로를 새로 만들고 꽃장 피고 이제 농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감보율이 조금 있었던 거 그 감소가 있었지. 그 외에 뭐 수용당하거나 그러는 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이제 그거나 조금 있어 일부분만 있었던 거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수용당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도로가 들어서면서 이제 농지를 어느 정도 수용당하신 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거는 농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 조그만 도로, 논두렁 모양 그렇게 돼 있던 데 다니다가 모든 기계가 다니려면 농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m, 넓어봐야 1m 되는 도로를 그쪽으로는 기계가 못 다니니 한 3m 폭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의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수용을 하는 거지. 돈을 주고. 아니면 그때는 돈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놔야 돼요. 내가 농사일을 편안하게 지려면. 그리고 농사를 해오시고 아니면 주변 분들이 농사를 하시는 걸 보시는 입장에서 공장들이 들어설 때 지형적 변화나 아니면 오염으로 인한 피해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아주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 폐수가 좀 흘러도 흐를 거고. 근데 그거는 저도 그런 데 대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자, 우리가 농사만 져가지고 수입을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하다못해 공장이라도 좀 지어가지고 임대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그 불악 주민들하고 그 공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민원을 그 마을 그 사업주 친목회라는 걸 결성해서 사업주 친목회장한테 얘기를 하고 친목회장이 불악에다 얘기를 해라. 그래야 민원도 일어나 시켜가지고 뭔가 말썽이 안 생기지. 그냥 허구한 날 그냥 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불악으로서도 그건 솔직히 마이너스거든,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들었더랬죠. 이장 볼 때. 협의체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업주 친목회라고 해서 사업주 친목회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임을 결정을 해주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뭐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를 동네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기구. 그렇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90년대 이후에 이제 95년에는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당시 김포군 검단면이 지금의 인천 서구로 편입이 됩니다. 검단면 선주민으로서 선생님께서 당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반대한 이유는 지금 현실로 돼 있거든요. 뭐냐면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농업지역이 아니에요. 농업에 대한 그 지원이 절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옹진하고 강화군은 군 자체가 편입됐잖아요. 거기는 농업지역인 상태에서 군 자치단체로서의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부로부터 농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 근데 우리는 검단 주민들은 단순하게 서구로 편입됐어요. 독립된 뭐 구나 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천으로 편입된 그 서구는 농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걸 미리 알았었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반대로 하고 앞장서서 그냥 그 반대 운동으로 하고 그랬는데 아파트 주민들한테 밀리죠. 아파트 주민들은 단순 논리로 인천 시로 들어가 편입되면은 시골이 시로 되니 아마 큰 기대를 걸고 다 찬성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도 진 거지. 근데 투표했을 때 제 기억으로 47대 53으로 졌거든요. 근소한 차이로. 그때 당시 그 아파트는 정문을 지키고 박스 안에다 투표를 하고 나가라 그래. 거기는 찬성하는 사람 많거든. 근데 우리 시골에는 어디 막 가서 무슨 뭐 박스를 두고 서 있을 때도 없잖아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에요. 자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펴시고 찍어서 이렇게 넣기 전에는. 그런데도 53대 47로다가 아슬아슬하게 진 거거든요. 반대.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아파트 주민들도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은 거고요. 그럼 그 전까지 잠시만 이제 배터리 교체해야 돼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이충환 선생님 2회차 면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95년 이제 검단면 인천 편입 전에는 당시의 지역의 행정센터 역할은 김포군 소재의 검단면사무소였나요? 그럼 실제로 검단면이 인천 서구로 편입됐을 때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또 있었을까요? 그 지명이 바뀐 거죠. 뭐 특별하게 변화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검단면이 검단동으로 바뀐 거죠. 그 외엔 뭐 찾아볼 수 없지 뭐. 뭐 학교 배정이나 버스 운행 같은 거에서도 변화가 없었나요? 전혀 변화 없고 그 배란간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인천 편입 당시에 반대 운동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뭐 반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시골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제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무조건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표하는 것도 방식이 달라요. 아파트 주민들은 정문에 지키고 있으면 다 나가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시골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디 막아놓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직접 찾아가서 투표를 했으니까 반대를. 근데 대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들 오기 바르면은 투표 박스 들고 다니는 사람 오기 바르면 투표 못해. 아파트는 그냥 나가면서든 그냥 투표하고 나가지만. 그리고 인천시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대곡동은 아무래도 김포랑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편입된 이후에 생활권의 변화는 없었던 건가요? 생활권의 변화라는 건 그냥 대곡리가 무슨 뭐 대곡동으로 바뀌고 그런 것뿐이 지명 그런 것만 바뀐 거지. 우리 적어도 대곡동 안에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때는. 지명만 바뀐 거지. 그리고 생활권은 김포에 아직도 현재도 김포랑 너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 대곡동만큼 불로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당시 주변 분들의 반응도 선생님이랑 비슷했나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예요. 그럼 현재 검단 출장소도 당시에 생긴 건가요? 검단 출장소가 출장소는 없었죠. 김포에 있을 때는 출장소가 없었던 검단면 자체지. 그러다 이제 그 95년도에 이제 그 검단동이 새롭게 이제 그 검단면이 동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출장소가 몇 년 있다 출장소가 이제 생긴 거고.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인가 그때 검단 2동이 분동이 돼. 지금 현재 불로대곡동. 그게 2동이었었거든. 그게 언젠지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1년도일 거야. 2001년도. 또 그러다가 3동이 또 분동되고 이동에서 분동 또 검단 1동에서 조금 일부 분동되고 그래가지고 3동이 탄생을 하고 또 거기서 또 4동 뭐 당하동 그쪽이 탄생하고 또 오리왕 1동 쪽에서 5동이 탄생하고 또 6동은 또 지금 현재 마전동 그리고 7동은 새로 생긴 아라동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출장소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했었나요? 출장소는 구청 업무를 대행하는 거냐. 이 검단 자체가 지금 현재 한 20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를 동자체적으로다가 무슨 뭐 민원 처리를 한다고 벅차거든. 그래서 이제 그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죠, 출장소가. 지금은 이제 검단체육회 회장으로 활동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계기가 있으실까요? 시작하시게 된? 검단 체육회가 생길 초창기서부터 내가 이제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동되면서 불로대곡동도 이제 체육회가 생기고 이동 그런 관계로다가 한 2년 동안 그쪽 가서 이제 그 고문 역할을 하다가 다시 또 여기서 이제 들어와라 이쪽으로 다시 해서 들어와서 이제 부회장을 맡기 시작해요. 그게 아마 2010년도 그렇게 하다가 공교롭게 이제 수석부회장을 뽑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수석부회장이 됐던 거지. 그러다가 또 회장을 하고. 혹시 어떤 분들이 불러주셨는지? 그때 당시 일본은 이제 그때는 출장소장이 체육회장을 했었어요. 공무원이. 그리고 수석부회장이 이제 민간인이 이제 하고 그랬는데 모든 일은 수석부회장이 했지. 회장은 왔다가 한 1년, 2년 있다 가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한 6년 전인가 그때 검단 자체적으로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안 되겠다. 어차피 검단 체육회는 민간인 주도로 체육회가 이루어져야지.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이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 주도로 회장이 됐던 거죠. 검단체육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었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뭐 체육 전반적인 체육 활동이나 뭐 그런 거는 우선이고 또 검단 주민의 날 행사를 주관적으로 우리가 해요. 또 그리고 또 뭐 지역의 환경 개발 문제 그런 것까지도 통틀어서 그냥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일의 범위가 무지하게 넓은 거죠. 그리고 검단 자체적으로다가 이 전체를 아우를 짓는 단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란 그 우리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사업은 주민날 행사예요. 내년 이제 우리 검단 주민날이 4월 1일 날이거든요. 그 4월 1일 날은 꼭 한 번은 실내 행사, 한 번은 실외에서 체육 행사를 하고.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동안을 못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일복이서 그런지 올서부터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진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었잖아요. 한꺼번에 몰리는 거지. 주민의 날에는 어떤 행사들을 해요? 이제 그 우리 검단 주민들에 대한 포상, 이제 주민상을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주고 또 지금 이제 7개동 동대항 체육대회가 이루어지죠.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내년도
한 6천만 원은 드려야 행사를 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황곡, 두밀, 태정, 설원, 불악의 이제 개발에 앞서서 그 과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마을에 선앙당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앙당은 우리 불악에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이 가연산 밑쪽에서 저 쇳골로다 넘어가는 그 언덕바지에 선앙당 모양 이렇게 그 나무에 뭘 기원하는 그 뭐 끈 같은 것도 매달아 놓고 그랬던 그 드라마나 그런 데도 곳가다 나오잖아요. 옛날 사극 같은 데는. 그 지나다니면서 돌을 이렇게 던지고 소원 빌고 그리고 넘어갔던 데가 있어요. 그거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뭘 빌거나 뭘 바라거나 그럴 때 돌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리고 지나가면은 이제 뭐 소원을 들어준다 뭐 해서 그렇게 있었던 거지. 그거로 인해서 무슨 큰 혜택을 받거나 그런 건 난 못 봤어요. 그리고 태정마을에 선생님이 계셨던 태정마을의 공동 우물이나 빨래터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우물이 공동으로 쓰던 우물이거든요. 네. 그 이제 속칭 장구매 이제 장구매. 그리고 또 거리상으로 한 100m 떨어진 지점에 또 한 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인마을 쪽으로 거기도 한 2개가 있었어요. 공동으로 쓰던 우물이. 그게 다 개인 우물이라 그런 걸 여럿이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지. 그냥. 그때는 두레박이요, 두레박. 그러다 조금 발전돼가지고 펌프로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해서 나오는 거 있다가 지금은 뭐 빨래는 어디서 하셨어요? 보통? 빨래도 공동 우물로 해서 와서 그 주위에선 다 모여서 했더랬고. 그리고 태정마을이 이제 대로로 이제 윗마을 아랫마을을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불악들에 대해서도 그 구분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글쎄 두밀은 그냥 두밀이라고 그랬었던 거 없고 황곡도 황골이라고 그랬고 그냥 황곡을 골곡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황골이라고 황골. 설원도 굳이 그 지형을 나누고 거기는 다 조그만 불악이야 다. 우리 불악만 좀 크지. 혹시 가구 수에도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있죠. 그럼 태정불악은 얼마나 됐었나요? 호수로 따지면 한 6, 70호가 되고 그리고 두밀은 뭐 한 30호 또 저기 저 황곡도 그 정도 설원은 뭐 한 20호 정도 그러니까 조그만 불악이죠 다. 그럼 설원불악에 이제 정씨 집성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불악에도 이 집성촌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었나요? 황곡 그 불악은 신씨 집성촌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두밀은 박씨 집성촌. 근데 유일무이하게 우리 4개 불악 중에 우리 불악만 다양한 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집성촌이 있는 이제 불악의 경우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근데 솔직히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성촌이라면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그 집성촌 그 문중을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 또 그네들끼리 하는 그런 그 불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다 이제 좀 많이 깨우쳤겠죠. 옛날엔 그런 게 있었죠, 좀. 뭘 그 불악을 개발을 하려도 그 집성촌 그 이루는 그 문중의 얘기를 안 들 수 없고.
그리고 방금 말씀 지금 이 얘기는 그 불악이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건 어디까지나 집성촌이기 때문에 그런 그 단점이 있다 하는 얘기지. 방금 말씀하신 중에 두밀불악에 있는 박 씨의 이제 본관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반난박씨, 반난박씨. 그리고 혹시 그 불악 간의 교류 같은 것도 좀 있었을까요? 사계 불악은 가짜는 불악 것처럼 지내는 거죠. 그건. 뭐 교류라고 불악이 따르다고 뭐 특별하게 교류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서로 그냥 품앗이도 같이 오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전에 불악만 다를 뿐이지. 그럼 농악 때 행사 외에 어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 같은 거는 따로 없었고요. 그전에는 굳이 백중날 무슨 뭐 그 잔치 문양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절기에 백중날이 있어요. 좀 그게 아마 7월 한참 더울 때거든. 네. 그럴 때 이제 그 농악놀이도 이제 잔치 문양 하고 그러는 거죠. 백중놀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중날. 백중날이 어떤 건지 좀 들을 수 있나요? 그 절기를 하여튼 상당히 더울 때거든요. 그게 7, 8월이 아닐까는 그렇게 생각돼요. 절기를 찾아보면 있어요. 그 백중이라고. 축제인가요? 절기 중에 아, 예. 절기 중에 백중날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저 돼지도 잡아놓고 이제 잔치 문양 그렇게 하고 그랬던 그 풍습이 있었지. 그리고 검단 대곡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으로 2년 동안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때 하셨던 활동들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그 활동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인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직함이 맞지를 않아. 그냥 최주위에 보면은 그냥 안 좋은 사람들만 포진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2년 동안은 좋은 경험도 해봤지만 빨리 서둘러서 빨리 끝내야지. 그 민영사업이라는 게 시행사나 시공사나 잘 만나서 뭔가 뜻이 그 지주도라고 뜻이 같이 이루어져야 빨리 끝나는 거지. 서로 상반되게 가면은 그 뭐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 그 개발은 우리 동네가 추진한 지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개발을 도시 개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 조금 이제 좀 성과가 조금씩 있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검단 지역들이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뭐 그런데요. 대곡동이 이제 토지 매매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개발지에 비해서 진행이 늦어졌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불악 주민들도 책임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올바르게 추진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저 거기 그 추진위원장을 맡다 보면 사익을 너무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 주위 환경이 다 그래.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또 뭐 잘못돼 가지고 또 지지부진해지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나는 아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사임을 했거든. 그리고 또 시행사하고 관계가 너무 불편하고 나는 지주도를 위해서 뭔가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꾸 싸워. 그럼 그게 자꾸 늦어져.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파기하는 조건으로 파기를 하면은 시행사하고 계약했던 걸 파기를 하게 되면 내가 법적인 그거를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사임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사임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를 빚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이요? 네. 지금 그 파기했던 거? 네. 시행사가 이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걸 그 맞상대하는 기구는 추진위원회예요. 추진위원회하고 뭔가 얘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위원회는
지주도를 대표로 해서 뭔가 이득을 추구하는 거거든. 지주도에 대한 이익. 그러면 그 이익이라는 거는 땅값을 제대로 받아주는 게 그 이익이거든. 근데 자꾸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그 이상 못 된다. 뭐 조건도 그렇고 뭐 계약서 내용도 그래야 다. 근데 이 사람들은 땅값을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죠. 뭐 그냥 보면. 그럼 현재는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태인가요?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형은 진행형인데 그런 내부적인 그런 그 결속이나 협의나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대곡동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한 게 아니라 지금 허가 사항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허가도 안 됐는데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지. 총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이 도시계획이 허가가 떨어졌다. 그게 시작이지. 아직까지 그 허가가 안 떨어졌거든.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행사를 잘 만나야죠. 시행사의 농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지역의 그 도시개발을 막 이 지주들의 대표적인 성격을 띤 추진위원장도 제대로 일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빨라지는데 보면 서로 맞지 않으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개발에 있어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있으실까요? 추진위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무조건 100%다 이 저 지주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추진위원장이 할 일이고 그거 외에는 할 일 없다고 봐요. 그거가 궁극적인 목표지. 그렇게 되다 보면 땅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난 100%라고 봐요. 딴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럼 이제 개발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지켜져야 보존돼야 될 장소가 있으신가요? 부담이요? 그러니까 보존돼야 될 이제 필요가 보존이 있는 돼야 장소가 될 있을까요? 장소? 예. 다행스럽게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뭐 문화재라든지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곡 3-1구역, 2구역인 그 문화재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 뭐 시행령에 따르면은 그런 문화재가 있는 데서부터 500m 이내는 뭐 건물을 2층 이상 질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거가 제약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곡 2구역에는 우리 부락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도 늦어지는 건 참 아이러니한 거지. 그럼 이런 건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이제 필요로 하는 시설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 시설이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그 기술 용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 시행사에서 지정한 그 이 설계하는 그 측이 있잖아요. 업체가. 거기서 우리하고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거는 있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도시기본 그 계획법이 인천시에서 추구하는 거고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대곡동 개발이 늦어지면서 선생님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죠. 이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주들 같으면 곧 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빚을 얻어서 딴 데서 땅을 사.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뭐 애들도 뭐 출가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이제 빚을 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개발이 자꾸 뒤처지다 보니까 그런 걸 해결을 못 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돈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건. 아니면은 막 일상적인 교통편의 불편이라든지 뭐 편리시설의 부재로 인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겪고 계신가요? 현재로 봐서는 자연 불황이라고 그러도 이제 농사 짓는 이 구성원이 되고 있는 불황을 자연 불황이라고 그래. 네, 자연 그대로 이제 있는 불황을. 그런데 여기 저 대곡동 입구에는 삼남 마이더스라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자연 불황에 대한 그 행정적인 이 힘이 미치질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요. 거기까지는 재포장이 뭐고 아주 깔끔하게 다 해놔. 아파트가 있는 데까지는. 그 이후로 우리 그 대곡동 들어가면서 도로 재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울퉁불퉁 그래서 내가 요즘 와서 이제 자꾸 저 우리 행정에다가도 그거 가봐라 좀.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지 단지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은 몽뚱그려서 그 아파트는 108세대로 알고 있는데 108세대면 우리 불악보다도 적어. 솔직히 우린 거의 200세대가 돼요. 아까 호수만 60, 70%라고 그런 거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불합리한 거지. 거기는 지금 인도도 그냥 옆으로 그냥 쫙 그냥 깔고 한 10m 지나서 삼남아에도 10m 지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건 저 도로도 아니에요. 그냥 길이지. 개발이 진행되면은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시게 될까요? 저는 그랬어요. 이 불악에 계속 같이 살아왔던 그런 분들,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따로 환지를 줘서 집단 환지를 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해달라. 그거가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 도시개발하면서 그거 해주는 데가 거의 드물더라고 보니까. 근데 싸워서라도 그건 해야지. 내가 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겠다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집단 환지라는 게 조성이 돼야 돼. 개인주택. 그러면 불악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잖아요. 그 크더란 평수가 아니에요, 보면. 그럼 환지를 만약에 보장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환지라는 거는 도시개발의 개념이 다른 건데, 환지는 토지하고 환지하고는 달라요. 환지라는 거는 이제 나도 이제 도시개발에 대해서 좀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알게 된 건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딱딱 구역으로 나눠졌을 때 거기 땅을 환지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땅을 팔지 않고 나는 환지 제공을 받겠다. 그래서 그 환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땅 팔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설견대가 상업지역으로 나와. 그 상업지역을 환지를 받으면은 그 안에 땅이 있는 사람은 그 상업지역을 환지로 받게 돼 있거든. 그 상업지역을 받아봐봐. 그건 논하는 거지. 그랬을 때 뭐 환지 제공을 받는다. 환지라는 개념이지. 아직까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토지라고 그래야지. 그 전문적인 용어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혹시 최근에 많이들 이주하시거나 아니면 이주로 들어오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없어요, 지금 현재. 적어도 대곡동만큼은. 다른 데야 뭐 유동인구도 많고 그렇지만. 그리고 대곡동이 개발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검단 선주민으로서 선생님이 느끼시는 감회나 바람 같은 거 있으실까요? 뭐 바라는 것은 빨리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 빨리 끝나야지. 그거가 우선이에요. 지금 이 대곡동은 뭐 농사도 짓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다 고령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분들 돌아가실 때가 다 되는데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있는 땅들을 다 흩어올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돈을 쓰고 돌아가시겠다는 분들도 무척 많아요.
이거 빨리 이루어지는 게 도시개발이에요. 도시개발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뜻이 다 똑같아요. 과거의 많은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은 사실 검단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2010년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장릉으로 소풍을 가시기도 하셨고 그때랑은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과거 검단 신도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검단 신도시라는 그 개념은 불과 한 15년 맞습니다. 정도밖에 안 됐죠. 네. 그전에는 뭐 신도시라고 뭐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뭐 대책위원회도 생기고 막 그랬었고, 그리고 일부는 반대로고 일부는 이제 정부 수용이다 보니까. 근데 차라리 그때 당시에 그냥 신도시가 그대로 1기, 2기까지 나눴다 2기는 취소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대곡동이 2기 지역이었었거든. 차라리 그때 한 10년 전에 그 2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성사가 됐으면 또 변화가 많았겠죠, 이제. 근데 그거 일부 좀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무슨 민영사업을 끌어들인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럼 선생님이 소풍 가셨을 때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사라진 게 많을까요? 길이 없어졌잖아요. 어떤 게 그때는 그 장릉까지 우리가 걸어갔거든. 네. 근데 지금 차 다니고 그냥 막 그런 그 도로로 생겨가지고 그건 뭐 길도 없어졌고. 장릉까지 걸어가시던 길에 혹시 이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 이제 불로브라그를 통과해서 갔어요, 그때. 아, 그럼 옛날 길 중에 불악길이 이제 지나다니던 길들도 다 남아 있나요? 현재까지는 거의 한 80%는 남아 있다고 봐야죠. 좀 이 도로 큰 길 뭐 지금 도로명으로 대공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아서 조금 넓어졌을 뿐이지 마을 안 길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그게 도시개발이 안 된 지역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경기도 김포군에 속해 있던 검단이 이제 인천시 서구로 편입되었고 앞으로는 검단이 따로 분구가 될 예정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구시키는 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가 앞장서가지고 지금 그거를 나름대로 서둘러서 인천시장의 그 유정복 시장이 공약사항도 아니었었거든. 그런데 발표를 했어요. 분구시키겠다. 그 가운데는 우리 그 체육회도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믿는 거는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은 내가 임기 마치고 끝날 무렵에 다시 재선을 위해서 그런 걸 발표를 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은 그래도 우리 뜻을 좀 받아들였는지 임기 초반에 지금 그 뜻을 우리는 무척 높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임기 끝나기 전에는 하겠다 의지거든. 앞으로 한 3년을 내다봐요. 그리고 또 3년 정도 가면은 여기가 한 40만 될 거예요, 거의. 지금 그 신도시 지금 그 짓고 있는 거 그거 다 분양되고 그러면 그 이상 가거든. 분구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직까지 들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뜻을 알면은 우리도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검단에서 나오는 그 구에 바치는 세수가 내가 알기로는 한 40%가 되는 거예요. 검단에서 나오는 세수입이. 그렇다고 해서 40%를 우리 검단에다 쓰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빨리 분구가 돼야지. 자체적으로 구로 독립이 되면 어차피 이 안에서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면적도 서구의 면적도 뭐 한 30% 되는 거로 알고 검단이.
그럼 검단이 분구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같은 게 더 있을까요? 이제 일단 이제 검단구로 승격되면 구민들 삶의 질이 좀 달라지겠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가 많은데 다른 데로 무슨 뭐 저 계양구나 서구나 그쪽으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구 자체 사업을. 그런 데서 바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리가 좀 있지만 경인아라뱃길이 지어질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러면은 준공 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근데 그런 기억보다 왜 경인호나 그 아라뱃길을 왜 이렇게 좁게, 그 이제 쉽게 이제 배 운반선을 이제 오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한 번 지나가면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못 해. 그건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를 뚫어놓음으로써 이 저 매립지로부터 이 냄새가 안개가 낄 때는 이쪽으로 엄청나게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가 유독이 많아지고. 근데 뭐 어차피 만든 거를 그걸 다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검단 분구가 돼도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분구가 될 거다.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럼 처음 지어진다고 소식이 들렸을 때 마을 분들의 이렇게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런 데다가 별로 신경 쓰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저 같으면은 그것도 좀 우선 경위 누나가 뚫리면은 뭐 보트 같은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조정면허를 땄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보트락도 이제 한번 그 이제 이대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 이제 지금 근데 그걸 이루지를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외에는 아라뱃길이 뭐 어떻게 되고 뭐 경위 누나가 뚫려서 뭐 그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했지. 그럼 선생님은 대곡동에서 또 검단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많은 걸 이뤄내셨는데 혹시 대곡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실까요, 선생님께? 이제 불학 자체의 의미 아니면 살아오는 의미를 따지는 게. 살아오는 의미, 어떤 걸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야 태어나서 뭐 주소를 한 번도 옮겨보지 않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불학에 대한 애착심은 엄청나게 남보다 강할 거예요. 그리고 제 윗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제는. 밑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지. 윗사람들이 다 그냥 저 연로오셔가지고, 그럼 그분들의 뜻을 나름대로 좀 잘 봐도 얼른 그냥 도시개발도 끝마치고,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뭐 뜻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런 뜻밖에는 지금 뭐 살아온 거를 평생을 67년 동안을 그 자리에서 살아왔는데 뭔 생각이 있겠어요? 떠나지. 이번 면담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나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1회차, 2회차 면담하신 소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나는 뭘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냥 뭐 자세하게 뭐 가정사 난 지역에 대한 것만 물어볼 줄 알았지 대부분이 보면은 저 개인적인 그 활동상이나 그런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자신이 얘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살아오는 과정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하여튼 좀 감회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좀 이런 거를 처음 해봤고 뭐 저 매스컴의 그 인터뷰 같은 거는 이제 그건 해보긴 해봤죠. 그 전에 뭐 데모도 하고 그럴 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긴 시간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충환 선생님 2회차 면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